네, 조성 변호사입니다. 내가 뽑은 문장, 오늘은 지상병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뽑은 문장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놓고 그것에 얽힌 얘기를 풀어내면서 같이 공유하는 이제 그런 코너인데요. 제가 이 관련된 글을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제 방송으로 남겨두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K라는 사람이 있는데, K는 제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컨설턴트입니다. 미국에서 학위도 2개나 취득했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면서 꽤나 유명세를 날린 친구인데요. 1년 전에 그동안의 컨설팅과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 결심하고 좀 알고 있던 벤처 캐피탈로부터 5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1년 만에, 딱 1년 만에 투자받은 돈 다 탕진하고 플러스 2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이들의 비즈니스 상담은 그렇게 잘해주던 후배가 막상 자기 사업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한 것이지요. 자, 옛날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전국시대 7개 나라, 보통 7웅이라 그러죠. 이 7웅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전국시대 말, 그 당시에 조나라가 강국이었는데요. 조나라에는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사. 이 조사라는 장군은 탁월한 병법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하자, 그 당시 조나라 왕이 해문왕이었는데, 해문왕은 이 조사라는 장군을 마복군이라고 하는 위치에 봉하면서 그의 공을 기리며 치하했습니다. 자, 이 뛰어난 장수인 조사에게는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조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서를 끼고 살며 수많은 병서와 병법에 통달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인 조사조차 이 병법에 관한 한 이론적으로는 아들 조괄에게 2손을 들 정도로 그 조괄의 이론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괄은 백전노장인 자기 아버지 조사에게도 병법에 대해서 밀리지가 않으니 적어도 병법에 관한 한 천하에 나를 이길 만한 자가 없겠다라고 자부하며 기고만장했습니다. 자, 이러자 그 조괄의 어머니, 엄마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인 조사는 부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부인,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위험한 일이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결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조괄 저놈은 병법서에 적힌 그 책에 적힌 그대로의 이론과 토론에만 능하니 이는 단지 지상병담일 뿐이요. 지자가 종이지, 지상, 종이 위에서의 병담, 싸우는 이야기일 뿐이다. 만일 내 나라 조나라가 저놈에게 군의 통수권을 주어서 대장으로 삼는다면 무조건 지고 말 것이다. 참 자기 아들인데도 아주 평가가 냉정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사가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객관적으로.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259년 전국시대 제일 왼쪽에 있던 진나라, 나중에 이 진나라의 이제 진시황의 7개 나라를 통일을 하죠. 자, 진나라가 점점점 확대가 될 때 그때인데, 이 진나라 군대는 조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이 진나라와 조는 장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장평대전입니다. 자, 이때 이제 플레이어가 누구냐? 진의 장군은 왕흘이라는 사람이고, 조의 장군은 백전노장의 영감님인데 정말 싸움을 잘하는 연파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진의 왕흘과 조의 연파가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자, 이 진나라가 너무 강대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 백전노장 연파는 수비 전략으로 간 겁니다.
괜히 맞붙어 봐야 우리가 깨진다. 그래서 그 장평성에서 굳건히 수비만 할 뿐 나와서 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지구전과 장기전을 하게 되면 멀리서 이렇게 원정으로 온 진나라 군에게는 불리하겠죠. 근데 연파는 바로 그거를 간파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장의 상황이 이 명장 연파로 인해서 진나라한테 좀 꼬이게 되자 진의 수뇌부는 어떻게 했느냐? 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조나라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헛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요. 뭐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냐? 진나라는 말이지 우리는 늙고 힘없는 연파는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조사 장군의 아들인 그 천재적인 병략가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진나라가 너무 두려워해. 만약에 조괄이 출정을 하면 우리 진나라 군대는 아마 도망가고 말 거야.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그 당시에 조나라 국왕인 효성왕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효성왕은 또 그 당시에 별로 연파 장군 이 영감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빨리 싸움을 끝내야 될 텐데 계속 수비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던 차에 그래 조사 장군의 그 뛰어난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멤버 체인지 연파 장군을 불러들이고 조괄이라는 그 젊은 사람에게 대장군직을 맡겨서 군의 통수권을 줘서 장평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자, 이때 조나라의 뛰어난 재상이 인상여. 그래서 인상여와 이 늙은 장군인 연파의 우정을 다룬 사자성어가 문경지교, 내 목을 내어줄 정도로 서로를 아낀다 이런 문경지교라는 사자성어의 주인공이 연파와 인상여인데 어떻든 인상여는 이 조왕 효성왕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극구 만류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조괄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조나라 효성왕은 이 간언을 듣지 않고요. 이 조괄을 신임해서 금품과 비단을 하사하며 출정을 시킵니다. 진나라가 지금 조괄을 두려워한대. 그리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괄은 병법의 달인이래. 자, 조괄도 진나라 야들이 그래도 내 소문을 들었나 보아? 이러면서 나를 두려워한다고 연파 저 영감탱이는 말이야. 너무 시간만 끌고 있어. 내가 가서 뭔가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출정을 서두릅니다. 금품과 하사품까지 받은 조괄은 출전 당일 전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막 자랑을 하면서 자신만만해요. 그러자 상황이 급박해짐을 알게 된 조괄의 어머니는 급히 조왕을 만나러 궁에 들어가서 조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쟤를 대장군에 봉하여 출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제 남편이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남편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자 조왕은 뭘 걱정을 그래 하십니까? 또 이미 정해진 일이고 진나라가 지금 조괄이를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 자, 그래서 20만의 증원군을 이끌고 장평전선으로 조괄은 나갑니다. 기존 병력 20만이 나가 있었고 조괄이 20만을 더 데리고 나가서 40만 군대를 이제 딱 편제를 꾸리고 전략을 딱 꾸리고 자기가 병법에서 배운 그대로 이제 플랜을 딱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진나라군하고 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에서 소문을 들은 거죠. 야, 우리 계획대로 연파 저 노회한 명장이 좌천되고 신빙 조괄이 왔대. 그러자 진도 멤버 체인지하는 겁니다. 진의 최고 명장이자 무적 불패의 상성 장군인 백기란 장군 자주 나오거든요. 백기를 전선에 파견합니다. 자, 그럼 이 백전노장의 백기 입장에서는 조괄은 애송입니다. 그래서 백기는 어떻게든 조괄을 전선에 끌어내기 위해서 싸움을 유도해야 되니까 싸움에 패하는 척 유인해서 뛰쳐나온 조나라의 주력 병여병을 무력화시키고 또 조나라 40만 군대의 모든 보급로와 군수품을 차단시켜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봉쇄해버려요. 가둬버려요. 에구야, 어떻게 하지? 조괄은 당황해서 여러 번 포위를 뚫으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번번이
백기의 능수능란한 계략에 말려서 수많은 병사들을 잃고 결국은 조갈 자신도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자, 결국 조갈 지휘관을 잃어버렸죠. 조나라의 군대는 포위당한 지 46일 만에 전면 항복을 하고 진나라에게 무릎을 꿇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진나라 장군 백기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좀 악명이 높아요. 이 항복한 조나라 40만 군사를 어떻게 했느냐 고민한 다음에 모두 죽여라. 이 본때를 보이는 거죠. 다른 나라에. 모두 죽일 것을 명하고 나이 어린 병사 240명만 조나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진나라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라는 위험을 알리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후일 이 장평대전 장소에서 40만에 해당하는 인골이 발견되어서 역사 속에 참상이 허위가 아닌 실제였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털에서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조갈은 책에서 배웠어요. 그거죠. 근데 그 결과가 자기 나라 40만 병사를 죽음으로 내몬 그 조갈의 아버지인 조사의 걱정이 현실화된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일을 도모하더라도 단순히 책 속에서 배운 것에 기초해서 이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때는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경험치를 축적하면서 책 속의 지식을 보완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실전 경험이 없던 조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나라 군대 40만이 생매장당한 지상병담의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프 머스트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